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지난달 7월 A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선 포토샵을 작업하실 때는 본인이 작업했던 환경과 비슷하게 놓여 있어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환경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죠? 클릭해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리셋을 해주는 게 있어요.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레이어나 컬러 이런 패널들이 흩어져 있을 때 제자리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번에 왼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 메뉴에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든지 다 똑같은 창이 열리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터페이스라는 곳에서 그 이미지들이 열릴 때 탭 형식보다는 이미지가 따로따로 열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탭 형식으로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V체크를 해제해 놨고요. 커서의 모양도 브러쉬의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노멀 브러쉬 형태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팅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잘 보이는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드를 미리 뽑아놔서 여기에 대충 위치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리드를 저는 뽑아서 씁니다. 그리드의 색깔도 본인이 잘 보이는 색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간격도 100픽셀 간격으로 저는 듬성듬성하게 크게 얼게만 잡아놓는 편이에요. 서브 디비전 중간에다가 더 선을 긋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해서 여기에 글꼴이 혹시 한글 글꼴일 경우에 영문으로 보여지면 곤란하니까 쇼 폰트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나면 OK 단추를 눌러서 전체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는 400에 500짜리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는 GTQ 안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험번호를 그대로 입력시켜 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첫 번째 문제를 하고 있다 1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의 크기는 아마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윗스는 400,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잊지 마세요. 레졸루션이 혹시 다른 수치로 되어 있으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레졸루션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OK 단추를 눌러주시면 용지가 일단 하나 불러들어 왔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작업해 볼까요? 1번, 1급의 1번을 불러와서 필터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1급의 1번을 불러오기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경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그 안에 이미지 소스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자, 이미지라고 들어가시면 1급의 1번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를 불러오고 보니 내 종이 400에 500짜리보다는 이미지가 좀 커 보여요. 일단 줄여서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자, 500이라고 사이즈를 좀 우리 종이와 맞춰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쓱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얼른 닫으셔야 되겠죠? 가위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보니 여기 중간 부분에 우리의 이미지는 300 정도 위치에 풀숲이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400 정도의 위치에 풀숲이 보이는군요. 위치가 다르니까 그 크기를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창문을 좀 크게 늘리셔서 이미지를 크기 변형하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를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박스가 뜨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내 마음대로 늘려지긴 하는데 비율이 깨지면 곤란하니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400 지점쯤에 수풀이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면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맞춰졌고요. 레이어를 보니까 그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보이는군요. 네, 우리가 1급의 1번을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게 1급의 1번이라고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엔터. 필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위쪽에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필터 갤러리에 가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해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대충 어떤 친구들이 어디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일단 드라이 브러쉬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세이브 패스 저장이네요. 패스를 저장하시려면 펜 툴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펜 툴 작업은 본인이 연습한 만큼 늘기 때문에 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작업을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우선 펜 툴을 클릭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색깔을 채워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그리지 않을게요. 자, 펜툴을 그리실 때에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를 대략의 아웃라인만 잡아서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작업을 좀 크게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좀 크게 이미지가 배치되고요. 소스 이미지도 조금 크게 확대해서 비슷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들으시고 클릭하셔서 시작은 여기고 끝은 저깁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 클릭해서 쭉 당기시는 경우에는 곡선이 되겠죠. 곡선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친구의 다음 방향과 내가 그려야 될 기존에 뽑혔던 핸들의 방향이 다르다면 핸들을 Alt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예 핸들 자체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핸들 자체가 잘려서 안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위치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준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위치가 많이 다르다면 이제 펜 도구의 일은 끝났고요. 펜 툴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해서 수정하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는 게 보입니다. 셀렉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는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친구죠. 다이렉트 셀렉션을 누르셔서 자, 펜으로 그렸던 달팽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보이죠? 위치를 클릭하셔서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닌 걸 싶으시면 드래그 하시면 조절이 되실 거고요. 방향이 그게 아닌 걸 싶으시면 핸들도 방향을 이렇게 끝자락 돌려주시면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달팽이와 얼추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릴 때에 달팽이의 눈 부분은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동그랗게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동그라미 아니면 사각형 뭐 이런 친구들은 도형 도구를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펜 툴 옆에 보시면 우리 쉐이프 툴도 보이죠?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다각형 자, 이런 친구들을 추가로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 일립스, 자, 달팽이의 눈 동그라니까 일립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를 그릴 때에 위쪽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눈을 볼 수 있게 작업을 해줄 건데 색깔이 있고 선이 없어요.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시면 패스의 오퍼레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뉴 레이어가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레이어에서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빼야 된다면 서브트랙을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컴바인으로 누르셔서 자, 눈을 클릭 드래그 쭉 하시면 눈 모양이 추가가 될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클릭해서 쭉 당겨서 만들어 주세요. 이쪽 눈.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친구 그렸던 흔적들이 남으니까 원래 하나의 패스인 것처럼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머지 합쳐준다는 뜻이에요. 머지 쉐이프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원을 내가 직접 그린 것처럼 하나의 패스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팽이의 모양을 그려주셨다면 이제 쉐이프는 만들어졌지만 패스, 자, 패스 투 보시면 만들어진 패스는 자동으로 쉐이프 패스라고 남습니다.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작업을 한번 더 해주셔야 저장이 돼요. 달팽이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패스와 그리고 내가 저장한 패스 두 개 다 남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3번. 3번에 보시면 마스크 작업을 해줘라. 달팽이 모양대로 우리의 1급의 2번 그림을 잘라내라 라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1급의 2번을 모셔올까요? 자, 1급의 2번을 불러오기 위해서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2번 열어주시면 이미지 이 친구도 역시 우리의 이미지보다 좀 커 보이죠? 얘를 이미지 사이즈 얘는 좀 폭을 맞춰서 갖고 올게요. 자, 400이라고 폭이 너무 넓으니까 맞춰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일단 이미지는 들어왔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데리고 온 이미지의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셔서 데리고 온 이미지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이미지입니다. 라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이미지를 달팽이 모양으로 잘라 주셔야 되니까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죠. 되고 오른쪽 버튼 레이어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이미지가 그대로 달팽이 모양으로 잘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 도구 눌러서 우리의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너 섀도우 넣어달라고 하니까 문제대로 착착 넣어줄게요. 지금 여기에 스트로크를 넣어주는 건 달팽이 모양에다 적용을 하는 거니까 쉐이프 달팽이 모양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FX 레이어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눌러주시게 되면 스트로크 대화창이 떴어요. 스트로크에 보시면 선이 5픽셀이라고 해서 5픽셀짜리로 넣어줬고요. 그 선의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꿨습니다. 색깔을 보아하니 깜장에서 하얀으로 바뀌는 친구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 색깔이 아니다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죠. 색깔은 3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물감통이 하나 둘밖에 없네요. 가운데다가 하나 더 콕 찍으셔서 3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색을 지정된 색으로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감을 콩콩 찍으셔서 지정되어 있는 거 CCFF00 두 번째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은 009900 세 번째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990033 지정된 색깔대로 세팅이 끝났으면 OK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색깔의 위치가 다행히도 왼쪽은 연두색, 오른쪽은 붉은 계열이라고 해서 문제에 주어진 모양 그대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방향이 달라 보이게 되겠죠. 저희는 다시 앵글을 0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로크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체크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1급에 3번을 불러와서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3번 열기 누르시게 되면 달팽이 모양, 자, 여기서 달팽이만 잘 따다가 거기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걸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실 때 퀵 셀렉션이 제일 무난무난하죠. 퀵 셀렉션으로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폴리건으로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퀵 셀렉션 쭉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실 때 혹시 이렇게 조금씩 선택해 되는 게 답답하시다면 우리의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 엔터키 위쪽에 있는 꺾어진 괄호가 보이죠? 오른쪽 괄호, 왼쪽 괄호 눌러주시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자, 선택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오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 눌러서 달팽이야 이리 옴이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닫겠습니다. 달팽이 데려왔는데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창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레이어 창을 보시면 달팽이 모셔오긴 했는데 이 친구가 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잡혀 있어요. 이 친구 제일 위쪽에다 끌어올리셔서 이름은 1급에 3번 데려온 게 맞으니까 1급에 3번이라고 놓으시되 이 친구 너는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빼라 라고 릴리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가 보일 거예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적당히 바꾸시고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져 줄게요.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이 친구의 그림자 효과를 줘서 마무리해 볼까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래쪽에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누르시면 그림자 효과를 넣으실 수 있고요. OK 누르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위치는 꼭 원본을 보시면서 크기를 위치를 맞춰 주세요.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 쉐이프 모양 도구를 써서 달팽이 모양과 나선형 모양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는 우리 아까 동그라미 만들었던 여기 일립스트 꾹 누르고 계시면 커스텀 쉐입이 뜨죠. 자, 커스텀 쉐입을 띵 누르시면 위쪽에 옵션 보세요.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작성될 겁니다. 색깔이 있을 거고요. 선은 없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 모양부터 찾아볼까요? 자, 달팽이 모양. 한 번 선택하면 클릭, 두 번 선택하면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되, 자, 모양의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방향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달팽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달팽이라고 주시고, 자, 달팽이 모양의 경우에 색깔 정해져 있네요. 색깔이 지정됐을 경우에는 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창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FF 빵빵. 자, 이렇게 해서 달팽이의 색깔을 정해 주셨고요.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FX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셔서 두꺼운 느낌은 여기에 사이즈를 두껍게 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높이값 조절하셔서 OK 누르시면 일단 달팽이는 완성이 됐지요. 나선형 모양을 작업해 볼까요? 나선형 모양도 똑같죠. 자, 쉐이프 누르셔서 나선형 모양을 쭉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 거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달팽이는 가까이 찾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내용으로 많은 모양들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조그만 톱니바퀴 보이죠? 클릭하셔서 몽땅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누르시면 숨어있던 쉐이프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나선형 모양을 쭉 찾아서 한 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두 번 누르면 그리겠다 라는 거였죠. 우선 하나를 그리시되 쉬프트 눌러서 쭉 당기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름은 나선이라고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하나 만들어진 친구 색깔을 좀 볼까요? 일단 0033FF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0033FF 자, 이 친구는 푸르딩딩한 색깔이네요. 푸른 색깔은 요 위쪽에 배치된 친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놓으시고요. 자, 레이어의 색깔뿐만 아니라 그 효과, 외부 광선 효과도 넣어야 되니까 FX 레이어 스타일 띄우셔서
outer glow라고 효과를 주시면 지시에 맞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 달팽이보다도 우리의 나선이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요 나선이라고 한 친구는 달팽이 그림이 1-3 그림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레이어의 위치를 들어서 옮겨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선이 더 필요하니까 얘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쌍댕이가 하나 생겨요. 나선 카피라고 보입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가 분리돼서 나오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 배치를 합니다. 작은 나선의 경우에는 색깔이 다르죠. 자, 이 색깔 바꿀 때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은 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보니까 색깔이 F6개 흰색이로군요.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 거니까 타이프 툴 누르셔야 되겠죠. 타이프 툴 이용하셔서 글씨 쓰실 때 당연히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글꼴과 크기와 색깔을 지정해 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우선 그러면 대략 쓰고 난 다음에 바꾸는 방법을 해볼까요? 자, 글씨를 여기다가 쓸래? 라고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합니다.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쓰고 나서 수정해 보도록 하죠. 글씨를 다 썼으면 텍스트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V체크하고 나오시면 일단 완성이 됐지요. 문제에서는 에이리얼 볼드 6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 글씨 쓴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 글씨를 쓰는 도구도 선택됐는지 확인, 그리고 나서 글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리얼 볼드 크기는 6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레이어 스타일 볼까요? 아래쪽에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셔서 거기에 선, 스트로크를 주라고 하는군요. 자, 스트로크는 3픽셀이고요. 색깔이 FF, FFCC 색깔을 이라고 하셔서 지시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림자 효과 주라고 했네요. 드랍 섀도우도 들어간 김에 마무리 짓고 그라디언트도 넣으라고 하니까 그라디언트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넣고 보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색깔을 콕 찍으시면 에디터가 뜨죠. 물감 색깔은 2개만 필요하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되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BC9933 두 번째 색깔도 99, 33, 99 색깔을 그렇게 넣어주고 순서를 보니 위치가 위쪽이 보라색 계열, 아래쪽이 노란색 계열 불만 없어요. 그 색깔의 방향 그대로 두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에서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니까 여기 결과물은 휘어져 있군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워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그 글자를 좀 휘어주도록 할게요. 휘어진 모양을 잘 찾아보시고 얘가 위쪽으로 휘어져 있네. 우리는 아래쪽이 필요한데 그럼 밴드 값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아래로 휘어진 게 보이고요. 휘어지는 정도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전체적으로 배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다 작성하시고 전송하실 때에는 이 만들어진 레이어에서 하나하나 효과들이 빠진 게 없는지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저장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 지금 그리드 선들이 보이고 있죠? 보이지 않도록 뷰에서 보여주세요 쇼우를 그리드 빼주시면 그리드가 빠지고요. 눈금자도 아예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저장할까요? 뷰에서 눈금자 룰러를 꺼주세요 라고 하시면 룰러도 꺼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작업한 이미지만 남게 되죠.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하시게 돼서 일단 요거
경로요. 맨 처음에 아마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요 방에다 저장하셔라 라고 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GTQ G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으로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EG 형태로 저장하셔야 되니까 포맷을 꼭 바꿔주시기를 권하고요. OK 단추 누르셔서 JPG가 저장이 됐다면 저장하실 때 두 번째 PSD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하라고 하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이미지 사이즈를 크기 10분의 1, 40으로 줄이면 됩니다. 혹시 40으로 줄였는데 하이트 높이가 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기 요 체인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컨스트레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OK 누르시면 손톱만큼 작아지죠.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경로는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도 같아요. 다만 그 포맷이 PSD, 포토샵 파일인지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급의 4번을 불러와서 필터 작업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자, 사이즈는 똑같이 1번과 같이 400에 500, 레졸루션 72, 칼라 모드 RGB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GTQ 시험 1, 2, 3, 4, 5, 6, 7, 8, 9 여러분의 수험번호에다가 본인의 이름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만들어서 OK 하시면 일단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보겠습니다. 뷰, 룰러를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4번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 소스들이 들어있죠. 1급의 4번을 열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열고 보니 우리 종이에 비해서 너무 큰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좀 맞춰 갖고 올까요? 높이 500. 일단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자, 가지고 와서 이미지의 배치를 보아하니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우리 건 지금 공간,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위치가 좀 다르죠? 크기가 좀 다르다는 뜻이니까 크기를 조금 늘릴게요. 창을 좀 늘리셔서 컨트롤 T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늘려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죠. 이렇게 배치를 비슷하게 중간 부분이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배치는 얼추 끝났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드가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뷰, 보여주세요. 쇼, 그리드를 이라고 하시면 그리드 라인이 쭉쭉쭉 보이니까 비슷하게 배치된 거를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세요. 자, 필터를 줘보도록 할까요? 필터는 컷 아웃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얘를 레이어 이름 1급의 4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이고요. 필터의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라는 친구가 있고요. 컷 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아티스틱의 두 번째에 있는 친구로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필터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색상 보정을 하세요. 1급의 5번에서 1급의 5번에 아마 해바라기가 있나 봐요. 자, 주황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군요.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해바라기가 불러와질 거고요. 자, 해바라기만 따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이라고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크기 엔터키 위쪽에 있는 꺾어진 괄호들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확인할 수 있지요.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혹시 이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일부분들을 빼주실 때는 옵션을 빼기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빼기 누르시면 그 부분들이 빠지기도 하고요. 브러쉬의 크기 조절할게요. 깔끔하게 빠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직접 그려서 빼는 것도 한 방법이죠. 여기에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빼겠습니다. 서브 트랙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대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은 클릭 하셔서 여러분들 직접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추 모양이 빠졌으면 이제 이동 도구 눌러서 해바라기를 데려오도록 할게요.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저보다 조금 더 예쁘게 깨끗하게 데리고 오세요. 컨트롤 T 누르시고 크기를 조절하셔서 배치하십니다. 자, 데리고 온 레이어의 이름을 1-5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갖고 온 거에서 주황색 계열로 보정해 달라 라고 했는데 전체 보정이 아니라 꽃잎 부분만 보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꽃잎 부분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누르셔서 선택할 거예요. 플러스 옵션으로 바꾸시고 브러쉬 크기 키우셔서 꽃 부분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뺄 부분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색깔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색깔을 바꾸겠다는 레이어에 보시면 어저스트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효과를 주는 레이어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누르시면 색깔 값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휴가 색상이죠. 쭉 왼쪽 오른쪽으로 슬라이더 이동하시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색상 보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를 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걸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1급의 5번에다가 주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선택 잘 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과를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1급의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급의 6번 잘 나와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6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벌 일러스트가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벌 모양만 잘 따가지고 올게요. 자, 퀵 셀렉션 누르셔서 쭉 바깥쪽 동네 벌 빼고 바깥쪽 동네가 비슷한 색깔이니까 이렇게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있는 상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선택한 거를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셀렉션 메뉴를 누르시면 선택에 대한 메뉴인데 인버스 뒤집어 줄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벌만 남네요. 벌의 눈썹 부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더 추가할까요? 브러쉬가 너무 크네요. 자, 브러쉬를 좀 줄여서 얘만요, 쟤만요 라고. 자, 이렇게 해서 벌을 잘 선택하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이사 갈게요. 이짓을 끌어서 갖다 놓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벌 모양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지금 좌우로 뒤집어져 있지요. 얘는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도 다시 제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죠.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발라당 뒤집는 걸 얘기해요. 반사시켜 줍니다.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되겠고요. 자, 레이어의 크기, 위치 조절하셔서 문제하고 비슷하게 배치하십니다. 이름을 1급의 6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는 그 위쪽에 벌이 꽃보다는 더 위쪽에 있죠. 위쪽에다 배치를 하십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1급의 6번.
쉐이프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나비 모양 쉐이프를 찾을게요. 자, 커스텀 쉐입 가셔서 내가 직접 만들 겁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져요. 색깔이 있어요. 선은 없어요. 쭉 오른쪽 따라가셔서 쉐이프 종류 골라주시면 되겠죠. 쭉 올라갈게요. 나비.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겠다 라는 뜻이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그려주도록 하죠.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나비 모양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나비라고 바꿔주시고요. 나비의 색깔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의 나비가 필요하네요. 하나를 일단 정확하게 만드시고 복사해서 쓸게요. 색깔을 바꾸시고 싶으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신다.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 FF6666 선택 도구 누르셔서 크기나 위치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세팅. 자, 원래 있던 이미지와 비교해서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우리 이미지도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비슷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잘 만든 나비는 하나 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하셔서 컨트롤 J 나비 한 마리 더 만들어졌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색깔은 FF0000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너 이리 온이라고 나비 한 마리 분리된 거 보이시죠? 자, 크기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고요. 방향 점에다 정확히 되시면 크기가 조절되는 거죠. 점에다 정확히 되지 않고 바깥쪽에 얼추 갖다 대시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였어요. 크기를 조절, 방향을 조절, 배치 완성해 주세요. 꽃 모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꽃 모양 찾습니다. 커스텀 쉐입 누르시고 쉐이프 찾으셔야 되겠죠. 자, 꽃 모양 잎사귀가 여러 개 있는 요 뾰족뾰족 꽃이에요.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비슷하게 쫙 드래그. 모양이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자, 꽃 모양이니까 이름을 꽃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꽃 모양은 색깔이 FFCCCC. 자, 꽃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바꿔주시고요. FFCCCC. 그 색깔에 레이어 스타일이 불투명도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색깔을 주셨고, 그 레이어의 불투명도가 라고 하는 건 여기 오퍼시티 값을 얘기해요. 자, 그 불투명도가 60이라고. 주시게 되면 반투명하게 보이죠. 다만 위치가 이렇게 맨 위에 벌을 덮고 있지 않지요. 질질질 끌고 우리의 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쭉 배치해 주시면 문제와 비슷한 위치, 크기 맞춰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씨 작업할까요? 자, 문자를 작업하기 위해서 타이프 툴 클릭하시고요. 글꼴과 크기, 색깔 이번에는 먼저 맞춰놓고 작업할까요? 자, 위쪽에 옵션 궁서 쭉 올리시게 되면 궁서 글꼴의 크기는 50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깔을 감쌀 건가 봐요. 그럼 일단 글꼴과 크기만 맞춰서 여기다가 쓸 테다 라고 위치를 쿡 찍으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지금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입 툴이 아니라 꾹 눌러서 버티컬 타입 이로군요. 버티컬 타입으로 바꿔서 작업할게요. 클릭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써줄 수 있게 벌, 꽃, 찾다. 글씨를 썼고요. 크기를 맞췄고요. 글씨가 제일 위쪽으로 있어야 되니까 맨 위쪽으로 위치를 올려줬고요. 레이어의 순서.
자, 레이어 스타일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씌워야 되겠죠? 자, FX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시게 되면 색깔 값이 깜장 하향이로군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고요. 색깔 두 개 주어져 있네요. 자, 왼쪽에 있는 색깔 CC 33 CC, 오른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은 FF 3333. 자, 색깔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스트로크 선을 적용할게요. 두께는 2라고 했으니까 자, 스트로크 이름을 선택하셔야 옵션이 떠요. 2라고 숫자값 바꿔주시고요. 거기에 색깔은 회색인가 봐요. 자, 3333. 자, 마지막으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까지 적용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다 넣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글자에 와 텍스트 꾸겨주는 친구를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글자 띄어쓰기를 제가 하나 하지 않았네요. 자, 위쪽에 와 텍스트 누르셔서 글자의 스타일은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물고기 모양으로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많이 올록볼록하네요. 밴드 값을 살짝 조절하셔서 문제와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오케이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죠. 작업이 끝났을 때 바로 전송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못 빠뜨린 거 없는지 꼭 문제와 내 거에 적용된 효과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얘를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 꺼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쇼 그리드도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작품만 남게 됩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Save as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름은 이미 주고 왔어요. 처음에 이름 다 준 대로 저장을 하시되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EG 저장, 작은 이미지로 10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거 그게 PSD였죠. 자,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서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졌어요. 이미지 세이브 에즈 하셔서 얘를 이름, 경로 확인하시고 포맷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는 이미지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 새로운 종이를 깔겠습니다. 파일에 New 가셔서 width 600, height 400, 레졸루션 72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종이를 불러냈습니다. 자, 여기에 눈금자가 켜져 있는 게 위치 파악하기 편하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자, 그 그리드를 보여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얘도 뷰에 가시면 show에서 그리드를 보여주세요가 컨트롤 옆에 이렇게 접힌 거 있죠. 어퍼스트로피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종이를 불러왔으면 배경 색깔을 먼저 깔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전경 색깔 포어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이 뜨면요. 전경 색깔 006633 녹색 계열로 저장하셔서 색깔을 칠해줄게요. 에디트에 필 하시게 되면 여기 전경색으로 칠해주겠다. 포어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단축키 Alt, Delete 누르셔도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나하나 작업해 보도록 하죠. 1급의 7번을 불러와서 섞어주세요. 블렌딩 모드. 그러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7번 열기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불러와지고요. 이미지 커 보이니까 얘를 줄여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높이를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400이라고 높이 맞춰 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네요. 원본은 빨리 닫고요. 데리고 온 친구 이름 정리하셔야 되겠죠. 1급에 7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1급에 7이라고
좋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로 섞어줘라.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깔하고 두 개를 섞어주려나 봐요. 그래서 레이어 메뉴를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라고 했으니까 내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달라 라는 건데, 얘를 콕 찍으셔서 문제에서는 리니어 라이트, 자, 리니어 라이트로 섞어주세요. 그리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70%로 주세요 라고 지정한 대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이 그대로 묻어나는군요. 1급의 8번 불러올까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8번 열어주시면 이 친구도 역시 이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하셔서 높이를 맞춰 올게요. 400이라고. 자, 얘를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의 이름을 그대로 레이어에다가 적용시켜 주시고요. 보아하니 문제에서 만났던 배치와 우리 데리고 온 배치가 좀 달라 보일 때에는 창을 좀 키우셔서 이 친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창을 좀 키울게요. 컨트롤 T 누르시면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어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고 배치하셔서 마무리 엔터 해주시면 문제하고 비슷한 위치에 배치가 됐고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디퓨즈 글로우.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좀 전에 썼던 그 필터를 그대로 적용할 때 저희는 새로운 필터를 줄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글로우를 찾으셔야 되겠죠. 디퓨즈 글로우. OK 단추 누르셔서 필터 적용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스크를 씌우라고 하는군요. 마스크 레이어 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마스크를 씌워 줄 거예요.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보이죠? 자, 에드 레이어 마스크. 자, 마스크를 쓴다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을 안 보이게 해주겠다, 보이게 해주겠다 라는 의미예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보이고 있죠?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 눌러서 깜장 하향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자, 흰색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고 안 보이는 부분, 요 아래쪽에 넓은 잔디밭은 안 보이게 해주고 싶은가 봐요. 깜장색이 안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서부터 클릭해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던 잔디가 사라지면서 위쪽에 있는 건물만 남게 되죠. 여러분이 드래그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많이 드래그를 했을 경우, 좁은 공간을 드래그 했을 경우 느낌이 달라져요. 그거는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의 9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9번 무당벌레 이미지로군요. 자, 이 이미지는 무당벌레만 잘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보아하니 이렇게 잎사귀 모양의 쉐이프로 무당벌레를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원본에서 굳이 얘를 잘라가지고 무당벌레만 따로 데리고 올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이미지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원본 이미지가 600인데 600이랑 똑같이 갖고 오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지를 줄일게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높이를 맞춰서 절반으로 좀 줄여 갖고 올게요. 300이라고 줄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무당벌레 1이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데리고 와졌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자, 레이어에 이름 맞춰줄까요? 1급에 9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이고요. 자, 무당벌레 위치가 요쯤이라고 원본에 있는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포스터 엣지라는 필터를 써줘라. 자,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면 포스터 엣지 찾으셔서 OK 하시면 이렇게 포스터 필터를 넣어줬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선으로 넣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잎사귀 모양으로 잘라준 그 잎사귀 모양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쉐이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도구를 클릭하셔서 자,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해요. 색깔을 씌워줘요. 선은 없어요. 오른쪽 끝자락에 그 모양은 무엇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콕 찍으셔서 나뭇잎 모양을 선택,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릴 거예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그려질 거고,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쉬프트 키 눌러서 쭉 당겨 주시면 나뭇잎 모양이 그려지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하셨다면 이제 이 친구 이름을 나뭇잎이라고 주시고, 자, 클리핑 마스크 잘라내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잘라주는 그 받침은 아래쪽에, 잘리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으셔야 되겠죠. 그 그림을 자를 거다 이미지 되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무당벌레 그림이 잘리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깥쪽에 테두리가 지는 건 무당벌레의 테두리가 지는 게 아니라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지는 거니까 나뭇잎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FX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두께 5픽셀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5픽셀로 주시면 되겠는데, 색깔이 지금 단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색깔도 마저 조정할게요.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은 그라디언트로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컬러를 선택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얘를 이라고 색깔, 지정된 색깔로 주시면 되겠죠. 339933. 끝자락은 F 6개 흰색이군요. 색상을 정의해서 보니 우리 이미지에서는 녹색이 왼쪽, 흰색이 오른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녹색이 아래쪽, 흰색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주셔야 되겠죠. 앵글 값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똑같이 위쪽이 흰색, 아래쪽이 녹색인지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불러올까요?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0번 열기 하시게 되면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 손 모양이 보이죠? 자, 요 친구에서 화분의 손을 적당히 잘 나오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로 문질문질 해주시게 되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빼셔야 되겠죠. 위쪽에 옵션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빼는 친구예요. 서브트랙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세세하게 적용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저희 요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더하고 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자, 이동 도구 눌러서 쭉 끌어다 놓을 거고요. 자, 끌어다 놨는데 혹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레이어를 확인하시라고 했죠. 분명히 손 모양이 보이는데, 자,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0번에서 데리고 온 거다. 다만 얘는 이렇게 나뭇잎에 쌍둥 잘라지면 안 된다 라고 맨 위쪽으로 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 안 할 거야 라고 릴즈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자,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주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바꾸시면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겠죠. 화면을 여러분들 거 문제집 보시면서 위치를 조절하세요. 자, 문제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드랍 섀도우가 들어있네요. FX 누르셔서 아우터 글로우 주시고 드랍 섀도우 체크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효과가 다 들어갔고요. 마지막 11번 불러올까요?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1번 열어주시면 이렇게 불려와지죠. 자, 이 친구 선택하실 때에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들 문질문질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데리고 온 친구 이름 정리하셔야 되겠죠? 1급에 11번에서 왔어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고 엔터 치셔서 크기 조정이 끝났죠. 배치된 걸 보아하니 지금 우리의 무당벌레보다도 손 모양보다도 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를 질질질 끌어서 무당벌레를 잘라줬던 나뭇잎보다도 더 아래쪽에 배치가 되도록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색깔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할 때 전체가 다 보정되는 게 아니라 요 삽 부분만 보정을 하셔야 되니까 퀵 셀렉션으로 요 삽 부분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으로 가셔도 되고요. 레이어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선택하시면 거기에도 똑같이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색상 보정 끝났고요.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친구는 보정한 레이어에다가 주시면 안 되죠. 이 친구는 부삽 1급의 11번 이미지에다가 FX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볼록볼록한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색상 보정은 11번 이미지와 좀 한 묶음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리 내려온다고 11번 이미지와 가까이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지시사항은 다 마쳤고요. 글씨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글씨는 좀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키워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서 좀 채워서 작업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야 글씨 쓸 수 있죠. 자, 어린이 곤충 체험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궁서를 찾으시고요. 크기는 36.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바로 타이핑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콕 찍으셔서 어린이 곤충 체험 합장 선택을 하셔서 위치 적당히 놓으시고요. 자, 레이어가 혹시 이렇게 이미지보다 아래 깔려 있으면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위쪽으로 빼주셔야 글씨가 가려지지 않고 다 보입니다. 자, 글꼴 크기는 맞춰줬고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색상을 콕 찍으셔서 3개가 필요해요 라고 물감 준비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자, 색상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색상 배치한 방향을 보니까 문제에서 있는 그 방향하고는 좀 달라 보여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초록색으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앵글 방향을 조절하시면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연두색. 자, 배치 끝났죠? 오케이 누르셔서 색깔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왼쪽 보라색, 오른쪽이 연두색. 오케이. 자, 그러면 마저 작업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도 줄까요? 자, 스트로크 가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2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2포인트, 2픽셀. 색깔은 단색이네요. 00, 00, 33. 아우터 글로우까지 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분명히 아우터 글로우를 줬는데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사이즈나 스프레드를 조절하셔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확인. 지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보안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텍스트, 워프 텍스트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나오셔야 돼요. 레이어, 글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도구, 텍스트 도구를 들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위쪽에 옵션, 워프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글씨를 꾸겨줄 수 있죠. 여기에서 플래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하게 됩니다. 출렁이는 정도는 밴드 값을 조정하셔서 낮게 높게 조절 가능하죠. 두 번째 체험 안내 써볼까요? 자, 타이프 툴 누르셔서 이번엔 글꼴 맞추지 않고 일단 먼저 쓴 다음에 얘를 나중에 바꾸는 방법을 해볼게요. 체험. 자, 이렇게 글씨를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얘를 글꼴 맞추셔도 돼요. 글씨 다 썼으면 V 체크 하셔서 나오시고, 자, 레이어는 체험 안내인지 확인, 도구는 타이프 툴인지 확인, 위쪽에 이제 옵션을 맞춰주면 되겠죠. 도둠의 15포인트. 글자에 대한 색깔 언급이 있지요. 색깔 F 6개, 흰색. 위치 조절하셔서 이동 도구로 배치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선 효과 주라고 하니까 FX 스트로크 가주시고요. 선의 두께는 2포인트네요. 2포인트의 색깔 단색입니다. 3333 해주시면 두 번째 글자도 완성이요. 자, 세 번째 글자 가겠습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항상 V체크 하셔서 마무리 하시고요. 글꼴 맞춰줄게요. 에이리얼, 레귤러. 크기는 24. 색깔에 대한 언급도 있지요. 자,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까요? 선 모양 FX 누르셔서 스트로크 가시게 되면 자, 선의 두께 2픽셀, 색깔은 단색이네요. 자,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걸 다 했는데 얘가 쭉 뻗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살짝 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꾸겨주는 작업, 워프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워프 텍스트 누르셔서 자, 스타일을 보시면 아크하고 아치 비슷해 보이는데 아크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 끝자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아치는 이렇게 양쪽이 좀 쌍둥 잘려져 있어요. 기둥 모양으로. 문제에 보니까 양쪽이 이렇게 쌍둥 잘려져 있으니까 얘는 아치인가 보죠. 자,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많이 휘어지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텍스트 작업할까요? 마지막 텍스트. 글씨 다 썼으면 V 체크 하시고요. 자, 글꼴 맞춰줄게요. 글꼴은 도둠. 크기는 22.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죠. 자, 흰색 F 6개 하셨고요. 레이어 스타일 선 효과 주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선 효과는 FX의 스트로크 가시면 될 거고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 색깔이 단색이 아니네요. 자,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그 색깔은 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면 색깔값 정해주세요. 자, 만들어진 글자와 문제에서 배치된 글자의 색깔 위치가 우리는 왼쪽에 녹색, 오른쪽에 오렌지색인데 문제에서는 아래쪽이 녹색, 위쪽이 오렌지색이니까 방향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하셔서 OK 단추 눌러 주십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배치. 글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지에 보시면 위쪽에 언급되어 있는 거 말고 아래쪽에 출력 형태에 있는 쉐이프들만 작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쉐이프 작업 들어갈게요. 자, 쉐이프를 보시면 우선 돋보기 모양부터 작업해 볼까요? 자, 돋보기 모양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모양을 쭉 찾아봅니다. 돋보기 모양 한 번 선택, 두 번은 그리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일단 그려줬고요. 이름은 돋보기. 돋보기 이미지를 만드셨고요. 거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라디언트 씌워줄게요. 색깔에 대한 언급 그대로 색깔 2개.
자, 색깔을 이렇게 언급된 대로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이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불투명도 5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적용이 끝났으면 오퍼시티라는 곳에 가셔서 50%로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의 방향이나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주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정하세요. 이 친구 돋보기의 경우에는 손으로 지금 화분 정리하고 있는 이 손보다도 더 아래쪽에 깔려 있으니까 쭉 선택해서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 가볼까요? 꽃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커스텀 쉐입에서 꽃 모양.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기. 화분에다가 쭉 클릭해서 그려주실 때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키 눌러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꽃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화분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위치를 화분보다 위쪽에 올려주셔야 그림이 보일 거고요. 여기도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색상을 적용해서 위쪽이 노란색 아래쪽이 주황색이라는 거 위치가 다르지 않으니까 얘는 방향을 그대로 써먹도록 할 거고요. 드랍 섀도우라고 적용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위치와 크기를 적당히 배치하셔서 꽃 모양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풀 모양을 찾아볼까요? 자, 풀 모양 커스텀 쉐입에서 풀립 모양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드래그 하시면 쉐이프 만들어지죠. 자, 풀이라고 입력 하시고 자, 플립에는 색깔이 두 개 있어요. 쉐이프가 두 개 있기 때문이죠. 자, 색깔을 바꿔주시려면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 정해주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효과까지 적용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우터 글로우 잘 만들어진 플립 한 포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쌍둥이가 하나 생겼고요. 이동을 하셔야 그 친구가 보이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좀 작게 줄여주시고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면 배치는 끝났고요. 자,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색깔 바꾸는 건 썸네일 더블 클릭한다고 했었죠. 색깔. 자, 이렇게 해서 쉐이프까지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꼭 레이어드에서 놓친 게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를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뷰에서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드. 그리고 뷰에서 이제 룰러도 꺼주세요. 컨트롤 R 하시면 우리 작품만 남죠. 자, 파일 선택하셔서 세이브 에즈 어디다 저장하는지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라이브러리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이름은 제가 시작할 때 이름 안 주고 왔나 봐요. 자,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3번입니다. 자, 종류는요. 큰 이미지는 JPG라고 했었으니까 JPG로 저장 오케이 하시고요. 작게 이미지 10분의 1로 축소해서 포토샵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Save As 경로 그리고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이 PSD인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문제도 역시 이미지의 크기는 600에 400이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자, 사이즈 width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셔서 파일에 이름 주도록 할게요. GTQ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죠. 자, OK 단추 누르셔서 용지가 열리면 거기에 배경 색깔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배경 색깔은 포어그라운드 색을 지정된 색깔 00 FFCC OK 해주시면 푸른색 계열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색깔을 칠해줘야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서 필 선택하시면 포어그라운드 색깔 OK 하셔서 채우실 수 있고 단축키는 Alt, Delete 누르셔서 채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패턴을 만드실 때는 그 패턴이 어떤 크기로 만들어져야 될지를 파악하셔서 패턴 하나를 정의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되는데, 자, 이미지를 여러분들 아마 시험장에 자를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로 패턴 하나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크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패턴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크기를 좀 유추해 볼까요?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높이는 대략 한 50 정도 되는군요. 자, 폭은 30 정도 되죠. 이렇게 패턴 하나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도 새로운 종이의 패턴 하나를 만들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사이즈를 폭은 30 높이는 50 투명한 종이에다가 깔아서 패턴을 저장해야 되니까 자, 백그라운드를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종이에다 깔아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종이가 하나 열렸죠. 자,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해서 거기에 도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보니까 물음표 모양과 잎사귀 모양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물음표 모양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필 색깔을 채울 겁니다. 스트로크는 없어요 라고 하셔서 쉐이프에서 물음표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물음표 모양을 찬찬히 찾아보시고요. 동그라미 안에 물음표 들어가 있는 친구 얘군요. 얘를 선택하셔서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기, 클릭 드래그 하시되 비율 깨지지 않도록 Shift 키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자, 물음표 만들어졌으면 물음표의 색깔을 볼까요? 물음표의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름을 물음표라고 주셔야 헷갈리지 않겠네요. 잎사귀 모양 찾을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다시 쉐이프 중에 잎사귀 선택하셔서 그려줄게요. 자, 요 잎사귀 모양은 색깔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99, FF, 99. 모양이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모양을 조절하시고요. 자,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얘를 패턴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Edit, Define 패턴 가셔서 패턴의 이름을 물음표와 잎이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패턴 정의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이미지로 돌아오셔서 1급의 12번 불러와서 이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 문서, GTQ 안에 이미지 소스 파일들이 있죠. 1급의 12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보시고요. 이미지가 우리의 원본보다 좀 작아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를 맞춰 오도록 할게요. 400이라고 이동 도구 누르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데리고 왔으면 레이어에 이름부터 맞추셔야 되겠죠.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12번에서 데려왔어요 라고 주시면 되겠고
자, 블렌딩 모드 볼까요? 레이어 창에 위쪽에 보시면 노멀하게 섞어주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콕 찍으셔서 핀 라이트로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를 씌워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레이어 창의 맨 아래쪽에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거, 이게 마스크죠. 자, 마스크를 선택하시게 되면 얘는 보여져라 보이지 말아라 라고 숨겨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하얀색 마스크는 다 보이는 상태,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안 보이게 해야 될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를 가려줘야 될 거, 자연스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쓰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도구 눌러서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나비들이 보이고 위쪽에 있는 숫들은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깜장색은 안 보이도록 클릭해서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 나비들만 보이고 위쪽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퍼시티를 60%로 낮춰달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레이어 창에서 오퍼시티를 60%라고 해주시면 뒤에 있는 이미지와 섞여서 더욱 크게 보이게 되겠죠. 자, 1급에 1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3번 열기 하시면 이미지가 불러와지고요. 역시 사이즈가 커 보이죠? 이미지 맞추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 맞춰가지고 올게요. 하이트 400이라고 맞췄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데리고 온 친구는 레이어 이름 맞춰줘야 되겠죠? 1-13, 1급에 13번 불러온 거예요. 자,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갤러리에 가시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를 찾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누르셔서 필터 적용했고요.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를 주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역시 레이어 창의 맨 아래쪽에 네모 구멍 뻥 뚫어져 있는 친구 레이어 마스크죠. 마스크의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흐리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자,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 건데 자연스럽게 씌울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요. 가려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 놓으시면 적용이 끝나게 되겠죠. 범위는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넓게 드래그를 하시든지 좁게 드래그를 하시든지 드래그를 해 보시고 원본 시험지에 있는 모양과 비슷하게 표현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14번 이미지 가져와 볼까요? 자,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1급의 14번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이미지에서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퀵 셀렉션이죠. 자, 퀵 셀렉션 툴을 누르셔서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서브 트랙으로 빼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브 트랙으로 뺐을 때 매끄럽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 폴리건 라sso 툴 있었죠? 직접 일일이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무브 툴 눌러서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시고요. 원본 이미지는 빨리 닫습니다. 자, 데리고 온 이미지 이름 1-14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 주시고요. 위치 제일 위쪽으로 배치하셔야 뚜렷하게 보이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FX 주셔서 베벨 앤 엠보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크기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뒤집어 주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마무리 되셨으면 엔터 쳐주시면 14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5번 열기 누르시면 거미 이미지가 나오는군요. 자, 이미지를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고요.
저는 거미를 빼고 바깥쪽의 색깔 깜깜한 곳이 비슷하기 때문에 깜깜한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셀렉트, 인버스 하시게 되면 거미만 남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이미지 1급의 15번. 자, 이미지를 크기 조절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배치. 필터에 텍스처와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에 가시면 텍스처라이저가 있지요. OK 단추 눌러서 텍스처 효과를 줬고요.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있었죠.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줘서 마무리. 16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16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6번 열기 하시게 되면 나비 모양 나옵니다. 자, 나비를 퀵 셀렉션으로 잘 선택해서 똑같이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에서 모자라는 부분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더 추가하거나 빼주실 수 있다고 했었죠. 추가할 거면 add, 빼줘야 한다면 서브트랙. 자, 얼추 선택이 된 것 같죠? 자, 이동 도구 눌러서 나비를 모셔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하세요. 자,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와 방향을 맞춰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16번에서 데려왔어요. 1-16이라고 주시고요. 색상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보정을 해줘야 될 때는 얘네들을 굳이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레이어 창 보시면 1급의 16번 여기 보이시죠?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비 부분 전체가 선택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정 레이어, 어저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분홍색 계열 나올 때까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많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싶으실 때에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강제로 색깔을 넣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분홍색 계열로 강제로 색깔 넣어주시고 세처레이션 값을 높이셔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넣는 것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문자 효과 들어가 볼까요? 자, 문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창문의 크기를 조금만 키우도록 할게요. 자,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웠고요. 자, 텍스트 툴 이용하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글꼴 맞출게요. 자, 타임 뉴 로만 볼드체이고요. 크기는 25.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아무 색깔이나 상관은 없을 것 같죠? 글씨 씁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V체크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이동 도구로 위치 얼추 비슷하게 배치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선, 스트로크가 들어있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지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색깔 F6개, 두 번째 색깔 00FFCC. 선의 모양 선 모양 가기 전에 지금 방향을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건 초록색이 아래쪽에 있고 우리 건 지금 초록색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네요. 앵글 값 조절하고 갈게요. 앵글 값 마이너스 90도로 조절하셔서 문제하고 색깔이 똑같이 배치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2픽셀이죠. 색깔은 336633. OK 누르고 나오시면 글씨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시된 거와 다르게 글씨가 쭉 뻗어 있네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꾸며줄 거예요. 워프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아래쪽이 볼록하게 쉘로워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이 볼록해지는데 그 볼록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문제하고 비슷하게 적용해 줍니다. 오케이. 온라인 곤충박물관 쓰도록 할게요. 자, 타이프 툴 눌러주시고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잡으셔서 글꼴 먼저 맞추셔도 되지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일단 쓰고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다. 레이어 창에 온라인 곤충박물관인지 확인하시고 타이프 툴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서 글꼴 맞춰줍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40.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줄 거예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깜장 하얀이네요. 바꿔주고 싶어요. 클릭하시면 색상을 정하실 수 있고 제시된 색깔이 3개 있으니까 우리도 색깔을 3개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물감을 하나 더 추가했고요. 색상 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3가지 색깔을 다 집어 넣었고요. 그 색깔이 방향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노란색이 오른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건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이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앵글값 조정하셔서 위치가 오른쪽에 노란색 배치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줘서 나올게요. 자,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선의 두께 3픽셀 그리고 컬러는 003300. 이동 도구 누르셔서 배치하시고 꾸겨져 있는 모양은 타이프 툴에서 우리 워프 텍스트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두께 값은 여러분들께서 밴드 조절하셔서 방향이나 그 구겨진 정도 두께를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곤충 입체 영상실 만들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콕 찍으시고요. 다 썼으면 V 체크, 글꼴 맞춰줍니다. 바탕. 크기는 18포인트.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자, 클릭하셔서 색깔 바꿔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를 적당히 배치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갈게요. 선 효과 스트로크 주시고요. 선은 두께가 2픽셀입니다. 색깔 FF, FFCC 아우터 그로우까지 표현해주고 나올게요. 박물관 소개 타이프 툴 누르시고 다 썼으면 V 체크 하셔서 나오시고 글꼴 맞춰줄게요. 도둠에 16 글자의 색깔 정해져 있네요. CCCC 스타일 선 효과 들어갑니다. FX 스트로크 선은 두께가 2픽셀 색깔 003333 이제 나머지 출력 형태에 맞게 쉐이프 도형을 얹어줘서 마무리 짓지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커스텀 쉐입 누르시고요. 자, 쉐이프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찾겠습니다. 동그라미에 화살표 들어있는 친구 얘네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클릭 드래그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그려 주시고요. 자, 이 친구 이름을 좀 정할까요? 헷갈리지 않게. 동그라미 화살표. 색깔은 흰색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흰색으로 주시고요. 이동 도구로 위치를 좀 정리할게요. 자, 레이어의 스타일도 주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의 FX 스타일, 스트로크, 선 효과를 줄 겁니다. 선의 두께는 2픽셀이고요. 색깔은 003333
OK 누르시면 일단 모양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아이가 필요해요. 컨트롤 J에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 클릭해서 당기시면 쌍둥이가 이렇게 쫓아오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쌍둥이가 쫓아와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아래쪽에 영화 모양, 무비 모양을 하나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쉐입에 가시면 영화 필름 모양 하나 보이죠? 얘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클릭, 쉬프트, 드래그.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얘는 영화 아이콘이니까 영화 필름이라는 이름을 줘서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시고요. 색깔 두 개니까 그 두 가지 색깔 지정되어 있는 색깔로 정하시면 되겠죠. 0066 FF 또 하나는 CC3333 색깔의 방향 맞는지 문제지와 비교해 보시고요. 위아래 색깔 배치가 똑같으니까 저는 이대로 두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광선 나오도록 표시해서 OK 하시면 두 번째 쉐이프 완성됐고요. 마지막 나무 모양 쉐이프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나무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 지을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쉐이프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아래로 나무 모양을 찾아주시고요.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그리겠습니다. 클릭 쭉 당기시면 나무가 그려지고 왼손으로 Shift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지요. 이름을 나무라고 바꿔서 알아보기 편하게 주시고 나무의 색깔이 정해져 있네요. 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CC99CC 라고 핑크색 만들어줬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군요. 자, FX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졌습니다. 더불어서 불투명도 60%라고 했는데 그 불투명도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여기 있죠. 60%라고 해서 은은하게 투명도 조절을 해봤습니다. 다만 배치를 하고 보니 이 나무가 나비보다도 더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어의 순서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무는 어디까지 그 나비보다도 더 아래쪽에 깔리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 펜툴 작업이 남았네요. 펜툴 작업을 하실 때 문제를 잘 보시고 한 번에 쭉 만들어져야 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시고 따로 적용되어야 되는 모양 또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문제지에 보시면 요 보라색의 쌍안경 모양 요게 지금 한 번에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될 도구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푸르딩딩한 색깔로 얹어져 있는 친구는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큰 친구 보라색으로 얹어줘야 될 이 쌍안경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펜도구로 일일이 다 그리시기에 좀 버거우시면 도형들을 웬만하면 활용을 하셔서 그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죠. 이렇게 쌍안경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나 네모, 세모들이 들어있으니까 도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략의 위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원형 선택, 원형이 선택이 아니죠. 원형을 그릴 거예요. 일리스 툴 누르셔서 여기 위치가 중심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해서 쭉 그리시면 중심이 이쪽이 아니라 저 구석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또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 눌러주시면 Alt는 중심을 내가 찍고 시작한 부분 거기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Shift는 원이 찌그러지지 않게 정원을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쌍안경의 오른쪽 렌즈부터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만들어진 그 쉐이프 위에다가 똑같이 더 얹어 줄 거예요. 자, 위쪽에 옵션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뉴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추가 만들어 주겠다가 컴바인이죠. 자, 컴바인 누르셔서 있는 레이어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은 이 정도 되니까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어머나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되는걸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거기가 중심이다 라고 인식이 될 것이고, Shift 누르시면 정원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렇다면 저 끝자락에 있는 작은 렌즈들도 중심이 한 요 정도 돼요 라고 클릭하시고 당기시면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됐죠? Alt, Shift 눌러서 렌즈가 요 정도 배치가 됩니다 라고 그려주시고, 자, 다른 쪽에 있는 아이는 조금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창을 조금 더 늘릴게요. 요 정도 바깥쪽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는 것 같지요? Alt, Shift. 자, 원의 중심을 이렇게 멀리서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원의 할 일은 끝났으니까 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선 작업은 할 수 없이 펜 툴을 쓰겠습니다. 펜을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 패스 오퍼레이션이 풀릴 거예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겠다고 하는데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이다 라고 바꾸시고, 자,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렌즈는 이 정도 위치, 눈 부분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렌즈랑 연결하는 부분, 다시 안쪽에 렌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 자, 몸통을 좀 만들어 줬어요.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5개의 쉐입을 그렸는데 한꺼번에 그린 것처럼 쉐이프를 컴바인 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어는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동안에 추가 작업했던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완벽하게 합쳐 주도록 할게요. 머지 쉐이프라고 누르시면 이제 정말로 한 덩어리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의 얼개가 만들어졌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하나하나의 점들을 좀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아웃라인은 만들어진 것 같죠? 이제 여기에서 안쪽에 렌즈를 구멍 뚫어 주도록 할게요. 그 친구들은 역시 동그라미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이번에는 일립스를 더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빼주는 거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을 서브트랙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중심은 이쯤 됩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얘를 쭉 당기시면 중심이 여기가 아닌 것 같죠? Alt 눌러서 중심이 거기에요. Shift 눌러서 정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심이 이쯤 되는 것 같아요. 클릭, 중심은 그쪽이 아닌 것 같죠? Alt, Shift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일일이 옮기시면 되겠죠. 자, 요 원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동시에 같이 움직이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점들을 클릭하시면 같이 선택이 돼요.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한 친구들 붙잡고 이동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모든 아이들을 합쳐주는 작업 잊지 마시고요. 이름은 쌍안경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도록 할까요? 자, 레이어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보시면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거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빵빵빵빵이고요. 깜장색. 또 하나는 663399 드랍 섀도우와 베벨 앤 엠보스도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베벨 앤 엠보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쌍안경의 작업이 끝났고요. 쌍안경을 보시면 여기 머지 쉐이프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모두 다 한 덩어리예요 라고 인식시켜 주신 다음에 패턴을 이 위에다가 씌워 주셔야 돼요. 패턴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름을 패턴이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줄게요. 어느 범위에다가 패턴을 줄 거냐면 쌍안경 요만큼의 범위만큼만 패턴을 줄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쌍안경에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만큼이요 라고 반딱반딱 빛나게 되죠. 그 범위만큼만 패턴을 씌우겠다 라고 패턴 레이어 선택하셔서 씌워주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채워줄 거예요. 필, 뭐를 채워줄 거냐? 패턴을 채워줄 거다. 자, 커스텀 패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쭉 보일 텐데 맨 끝에 있는 막내둥이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패턴일 거예요. 오케이 누르셔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게요. 이제 그 위쪽에 가느다랗게 선들 만들어 주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펜 도구 누르시고요. 따로 만들어 줄 거니까 이 친구는 따로 클릭 쌍안경 위쪽에 얹어져 있는 친구죠. 얘도 레이어를 색깔 얘는 지정이 되어 있지요. 006666 색깔을 정해서 주시면 되고 스타일은 똑같이 그림자와 베벨 앤 엠보스 주겠습니다. 그림자, 드랍시도, 베벨 앤 엠보스. 하나 더 똑같은 친구가 있지요. 자, 펜 툴을 들으셔서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똑같이 FX 효과 줍니다. 자,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대로 쭉 보신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는 거 뷰에서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드 보는 거 뷰에서 눈금자도 보이지 말아주세요. 룰러 하시게 되면 작품이 일단 마무리가 되겠죠. 자,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저희가 처음에 주고 왔기 때문에 기억하고는 있을 텐데 포맷이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큰 이미지 하나 저장했으면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 60에 40짜리로 줄여서 파일을 save as 경로 똑같을 거고요. 이름 똑같을 거고 포맷이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달 기출문제 A 유형 1급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또 다시 만나요.